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제점, 해결책 등등 공부하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를 선생님 따왔는데요. 애 좀 낳아줘 몇 원 경력금 뭐가 들어갈까요? 2천만 원 경력금을 주는, 실제로 3명 이상 낳으면 2천만 원 경력금을 주는 지역이 등장했을 정도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애를 적게 낳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70년대는 2명 낳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했던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네, 차범근 감독인데, 이 모델이었던 차범근 감독 가족조차 3명을 낳았어요. 2명 낳기 운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따라두고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많이 낳자로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는 외로우니까 많이 낳자. 그래서 이제 배웠겠죠. 따라두고 말고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많이 낳는 걸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만 낳아라 했다가 지금은 많이 낳아라 라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표 같은 거 공모전 매년 하거든요. 네이버 검색창에 출산 장려 국민표 공모전 치면 나오니까 요런 게 우수 장려니까 할만 하거든요. 해가지고 상금도 타고 출산 장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출생아 수 반면에 노인들은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세우게 되고, 다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 아이를 낳게 되면 혜택도 국가에서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고령 인구 비율은 늘어나게 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학년 애들은 이렇게 조금 6학년 요만큼이잖아요. 갈수록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가 작년에 1.0 미만, 즉 한 명도 제대로 낳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2다 그러면은 2명 낳는다는 거고, 갈수록. 그러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사회를 이렇게 부르냐, 우리 노년층이 65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7%랑 14% 사이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거에서 우리나라 볼까요? 지금 여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2015년 결과 우리는 아직은 고령화 사회였는데 2019년에 또 바뀌었겠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14%가 넘었네요. 고령 사회가 됐고, 여기 20% 일본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노령화 지수. 얼마만큼 그 사회가 노령화가 진행됐냐라는 건데, 비교 대상은 유소년층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분모가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그다음 총 부양비는 인구 부양비인데, 누가 부양을 할까요? 그렇죠. 그 청장년층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청장년층 분의 총 부양비, 유소년 그 다음에 노년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분모는 그대로죠. 누가 일을 해요? 네, 15에서 64세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분의 노년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유소년 인구 부양비, 노년 부양비 보면은 유소년이 그래도 많이, 유소년 부양비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곳들은 그만큼 청장년층이 많으니까 유소년 인구 부양비도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많다는 건 그래도 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네, 세종이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애를 낳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크고요. 이런 수도권도 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거죠. 다음 지역별 노년 인구 부양비를 보면 이런 호남지방, 그다음 경북지방 같은 이렇게 평야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들이 많고요. 시골이나 이런 쪽 많고. 그래서 저출산 원인
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 농경 사회에서는 애들이 곧 노동력이었어요. 농사일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농사 안 짓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교육비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문제점 뭐냐? 이 아이들이 커서 청장년층이 돼요. 근데 청장년층이 뭐를 하죠? 네, 세금을 내죠. 그래서 청장년층이 인구 감소하면은 사회의 역동성도 감소되고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 그다음에 고령화 현상 왜 일어나죠? 사망률이 뭐 의학기술 발달, 경제 수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감소해서 그렇게 됩니다. 문제점은 뭐 노년이고 청장년층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청장년층이잖아요. 사회적 부담 증가하고 노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대책 결혼도 출산도 장려해야 되고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겠죠. 다시 한번 나온 중요 용어 정리할게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본인 집이 뭐 자기가 외동이야 그러면은 본인 집 합계 출산율 1이요. 세 자매다 그러면 본인 집 합계 출산율은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 합계 출산율 애를 그래도 많이 낳는 곳은 대도시가 많다. 그리고 왜 이렇게 넘길게요. 노년층 비율이 왜 시골에 많냐? 이촌 향도 농촌을 이사해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도로 청장년층이 일하러 도시로 다 갔어요. 다 간 건 아니지만 많이 갔기 때문에 노년층 비율이 높은 곳들은 이런 시골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노령화 지수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다문화 사회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게 됐죠? 우리가 기피하는 3D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는 그런 3D 업종뿐만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 전문직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시골 가면은 뭐 어디 베트남 여성과 함께 뭐 결혼하는 다문화 이런 결혼할 사람을 여성을 구한다는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시골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할 여자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 그래서 비율 이런 식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요.